네, 2016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4시 10분. 2016년 12월 9일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그리고 기권 2표였습니다.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민 원장님 아까 예상을 한 230표 정도로 예상을 네. 하셨는데 거의 근접하셨어요. 234표. 네. 이 가결 표수의 의미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야권에서 172표는 이탈표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내 그 비주류 비박의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에서 35표 하면 나머지 27표가 결국에는 친박이나 중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네. 표를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일단 보이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이것도 사실상 무효표라고 아니 반대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60표가 넘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이 60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가결됐다는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거고 야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신 있게 반대를 한 이 65표 정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통계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본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반대 얘기보다 이제 234의 무게를 좀 찍고 방점을 찍고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히 뭐 비박계 입장에서도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친박계 홍문정 의원 등이 190표가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론은 234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정말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사실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민의에 따라서 국회가 이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마저도 62표가 이 탄핵 찬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표는 결국 이제 탄핵안을 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 표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200표를 조금 넘었을 경우와 그리고 이 지금 나온 234표 정도 됐을 경우에 이 무게감은 정말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이 표 자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새누리당도 이제는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분화가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박계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함으로 해서 더 이상의 새누리당이 어떤 가지는 가치, 의미 이것 자체는 오늘로 상당히 의미를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회 앞마당에서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너희들도 공범이다. 뭐 이런 외침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234표. 비박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친박 지도부가 해체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찬성이 62표 나왔지 않습니까? 빼고. 그렇죠. 야당 빼고. 야당 빼고. 근데 거기에도 또 김용태 의원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사실상 탈당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172표에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 반대표가 65표 다 뭐 무효 기권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지금 그동안 비박이 35명 선에서 62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사실상 가표를 찍었다고 본다면은 오늘부로 사실상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은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새누리당의 깃발이 과연 언제까지 펄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박도 이런 많은 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보수를 결성하는 그런 노력도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뭐 비대위가 구성이 될지 아니면 신당 창당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박이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대권 가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쪽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4시, 그러니까 4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제 8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청와대든 국회든 지금 숨바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추 의견서 청와대 전달 저 얘기도 할 거지만 청와대도 뭔가 지금 이제 회의를 개최하려고 네. 아까 속보도 나왔고 그렇죠. 저 5시에 1시간이 채 안 남았군요. 네.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대통령이 소집을 할 거고요. 민주당도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표 한 번만, 표수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면 결국 친박들도 많이 돌았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56명, 거의 예. 60명은 사실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친박이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지만 친박 그냥 얇은 친박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돌아선 것 같고 진박은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뭐 비대위를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 신보수를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또 싸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저는 탈당해서 이제 당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걸지 않으면 저희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잠시 뒤면 그 탄핵 소추 의결안이 청와대에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뭐 멀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5시 국무회의 간담회를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뭐 어떤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소회를 밝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전달되는 즉시 권한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한 6시 정도야 아마 청와대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시쯤부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하여튼 탄핵 소추안이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국정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네. 뭐 이런 기본적인 좀 당부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들을 향해서도 뭔가 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떤 직무정지 상태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 네. 그 체제로 일단 전환이 이제 되겠죠.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마 즉시 전군 비상령을 일단 내릴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고건 전 총리도 바로 대행이 되자마자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이제 비상 경계가 되면서 일단 그 안보에 대한 문제를 일단 국민들한테 불시 줘야 되거든요. 그런 행보를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황교안 대행 자체가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에 또 다시 공을 떠났고 이제 청와대가 이 소추안도 받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더 관심일 텐데 민영선 원장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글쎄요 직무에서 관저에서 머물면서 독서하고 뭐 기자단과 산행하고 뭐 이랬다면서요? 예, 편하게 지내시고요. 원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집무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집무실은 못 들어가요. 예, 이제 관저에만 계셔야 되고, 그 얼굴만 나오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국군 통수권이 권한 대행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죠. 이제 뭐 조약 체결권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그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응원했어요.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또 기자분들과 아주 편하게 청와대 뒷산에 가서 얘기도 하고 정자에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상황하고는 12년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뭐 다른 뭐 멘트 하지 않고요. 이 시각 청와대 모습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청와대 모습입니다. 촛불 집회 때 많이 봤었는데 오늘 또 탄핵안이 가결되고 네. 오후 이제 5시, 6시를 향해서 가는 이제 대통령의 심경과 지금 이 시각 청와대 모습 여러분들도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탄핵 소추안 가결 신대제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있고 정본이 아까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이제 전달이 될 거고요. 등본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청와대 전달한 위원장님 이게 네. 한 6시 정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등본이 아마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그때 헌법재판소는 좀 빨리 갔고 청와대는 좀 늦게 갔어요. 한 2시간 차이도. 그때도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와 지금 이제 청와대 이 두 군데를 전달하게 되는데 아마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전달할 겁니다. 네. 그럼 본다면 예. 먼저 헌법재판소에 먼저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먼저 전달이 되는 것보다 이제 공의자 헌재로 넘어가니까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 정미경 의원님이 이제 헌재가 이제 공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이 탄핵안 가결 전부터 이게 설왕설래가 참 많았었잖아요. 헌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았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 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고 그렇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무나 급박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이에요. 이 혼란스러움을 빨리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더 헌법재판소에서 짧게 더 짧게. 예, 그때 결론을 당시 낼 수가 68일 있어요. 정도 예,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을 제가 볼 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역사적 책무로 느끼고 본인이 떠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가면 제 첫 번째 할 조치가 주심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심재판관을 선정을 해서 이 주심재판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그때 아마 주선의 재판관인가요? 그때 하셨죠. 그래서 주심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원재판부에서 일단 회의를 되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한 집중 심리제로 해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검사 역할은 이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해서 공소 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뭐 그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좀 무리하게 이런 탄핵을 밀어붙인 감이 있었는데 네. 이번의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겠느냐 네. 말하는 기각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업무를 할 때는 또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대 권한대행을 할 때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직무 수행의 어떤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예. 헌재에서도 뭐 앞서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금 1월 31일 날 이렇게 퇴임을 하시고 또 이정미 재판관이 또 3월 중순에 이렇게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집중 심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그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헌재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차기 대선을 지금 또 바로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박한철 소장으로서는 자기 퇴임 전에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고 나가려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1월 31일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만료가.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 마치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날짜가 여기에 걸리냐고요. 왜냐? 이거를 그 특별하게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더 심리를 많이 하자. 집중적으로 더 하자. 지금 나와 있는 집중심리제 말고 더 하게 하면은 사실 기간이 맞아요. 그 정도 하면 1월 말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까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다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그렇죠. 것인가를 지금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헌재 재판이 좀 빨리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야 추천 새로운 총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법리적으로 뭐 제가 그 법률가가 아니어서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식전에서 보면은 예. 황교안 총리가 그 이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그 헌법에 그 규정된 그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과반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면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더만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국무총리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시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총리가 지금 국무총리가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너무 정치적 공세가 심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적인 일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